자, 그럼 저희가 정산 봤으니까 이적 시장 바로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겨울 이적 시장. 과연 보강 포지션은 어디인가? 뭐 생각나는 포지션들이 있죠. 일단 지금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제수스도 올 시즌 오른쪽 윙으로 뛰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0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 스트라이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얘기할 때마다 델랍 얘기하시는 팬들이 많죠. 그리고 델랍이 실질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 시점 한 11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시점에 같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델랍 기용도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델랍이 이럴 때 사실 스쿼드에 있었으면 분명 진짜 엄청난 만큼 기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시로 팔머는 나와서 기회를 잡았어요. 맞아요. 골도 넣었고. 델랍도 그렇게 해서 기회 잡았으면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고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격진 주전 경쟁에 돌입하면서 1군으로 쉽게 쭉 올라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맨시티 입장에서 만약에 중앙공격수를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델랍이랑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델랍이 이때 하필 부상으로 빠져있는 거 경기를 못 뛴 게 본인에게도 손해고 당연히 팀에게도 손해였습니다. 네. 그래도 맨시티는 지금까지 웬만한 진짜 공격수를 보유한 팀보다 오히려 가짜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 훨씬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이 팀의 득점률을 생각해보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래도 진짜 공격수를 축구 경기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다라고 믿는 주의자이긴 한데 근데 맨시티의 전반기 레이스는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나을 때도 있다. 펩처럼 할 거면 네.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괴물 같은 팀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전술적인 짜임새를 진짜 괴물 같은 그리고 전력을 만든 거죠. 펩이 이제 맨시티에 있던 기간이 꽤 되니까. 맞아요. 선수들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가짜 9번 운영이 참 좋았습니다. 가짜 9번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윙포워드와의 스위칭, 또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중앙 미드필더와의 스위칭, 또 가짜 9번의 움직임을 통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 상황, 또 이를 보조하기 위한 빌드업에서의 풀백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언더래핑.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좌우 중미가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하프 스페이스나 페널티 박스로 쭉 침투할 수 있고 여기에 가짜 9번의 움직임에 따라서 윙포워드가 횡쪽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면 또 이 선수들이 마크맨을 벗어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면 박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전문 공격수 없어도 돼. 우리 가짜 공격 네. 세워놓으면 걔가 더 잘해. 맞아요. 우리 미드필더로 그냥 박스 한 숫자 채울게. 그래서 다른 팀보다 박스 숫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맨시티 특유의 압박과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받쳐지니까 경기 지배 능력이 아주 최우선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티 팬분들은 조금 여론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지만 그래도 언젠간 전문 공격수의 부재를 느낄 상황이 또 오지 않겠느냐. 변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맞아요. 또 이제 페란 토레스가 제로톱으로 나왔었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페란 토레스까지 나가면서 스쿼드의 밸런스가 결국 맞지 않고 당연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매우 좋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전문 공격수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네. 라는 갈증이나 변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되는 포지션이 뎁스가 얇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위치가 있죠. 오른쪽 풀백 혹은 왼쪽 풀백. 그러니까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주전은 확실하거든요. 네. 좌측에 칸셀루, 오른쪽에 워커. 음. 이거는 리그 전체로 따져봤을 때도 최상위 티어급의 풀백들인데 이 선수들의 뒤를 바칠 선수가 대체 누구냐? 그렇죠. 자, 그리고 칸셀루를 보면 올 시즌 전체 대회 기준으로 출전 시간을 다시 보잖아요. 27경기를 뛰었고 2,372분을 소화했습니다. 뛰었네. 참고로 에데르송이 전체 대회 지금 출전 시간이 2,250분이에요. 에데르송보다 더 많이 나오고. 네, 물론 이제 뭐 잭 스테프니라는 훌륭한 세컨 키퍼가 있으니까 네. 컵 대회는 스테프니 나오면서 좀 양분된 느낌은 있지만 근데 보시면 풀백이 2,372분 이거는 사실 만만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좌풀백은 맨디가 스쿼드 이탈한 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서 칸셀루가 왼쪽도 뛰어야 되고 또 오른쪽 자리 자체가 왼쪽 풀백이 칸셀루가 넘어가 버리면 워커만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워커 자리, 백업 자리에 대한 어떤 갈증도 지금 맨시티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죠. 워커가 못 나오면 칸셀루가 오른쪽으로 가고 좌측에 아케 아니면 진체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뭐 유망주 얀쿠토와 같은 선수들은 또 이제 뭐 임대르가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올 시즌만 일단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네. 올 시즌 아무런 임대 복귀도 없이 과연 이대로 풀백을 후반기까지 운영하는 게 맞느냐. 왜냐면 맨시티가 또 국내 대회만 하는 팀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칸셀루가 또 지칠 수 있어요. 지난 시즌 말미처럼. 그렇게 좀 약간 폼 떨어지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맨시티의 어떤 팀 영향력이 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되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로드리 전체 대회 23경기 출전에 1,899분 소화. 사실 최근에 이제 핀 문제가 있어서 출전 시간이 조금 그래도 줄어들긴 했어요. 페란지뉴가 이제 좀 나왔었죠. 네, 근데 그걸 좀 빼놓고 그 이전 타이밍까지 보면 로드리도 진짜 너무 많은 초과 소화를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제일 급한 자리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페르난지뉴의 떨어진 신체 능력에 따른 변수가 있고
또 로드리는 로드리 나름대로 지금 너무 많은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 칸셀로, 로드리 둘 다 지난 시즌 3월, 작년 3월 즈음부터 A매치까지 너무 쭉 한 주에 막 A매치 3경기씩 뛰고 이러다가 몸이 진짜 너무 지쳐서 폼이 떨어졌거든요. 경기 수도 많아. 네. 그러니까 국대도 그리고 이런 맨체스터 시티 정도 되는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웬만하면 다 국대 또 차출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그 여름 중에 칸셀로는 물론 부상으로 빠졌지만 로드리처럼 또 유로나 아니면 뭐 남미 쪽에 또 코파 아메리카 뛴 선수들 이거 피로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맨시티의 경우는 이 로드리, 칸셀로 자리 백업이 마땅치 않으면서 이 선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의 체력을 후반기 때 온전히 보조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포지션 저는 솔직히 스트라이커보다 필요한 자리가 지금 스트라이커보다 필요한 자리가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스트라이커? 왜냐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퍼스트라인으로 과르디올라가 이게 기깔나게 전술을 짜놨기 때문에 오히려 풀백에서 이탈했을 때 그 부분에서의 경기력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풀백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빨리 로드리, 칸셀로 관리해주기 위해서라도 백업이라도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 머릿수는 좀 채워야 되지 않겠냐. 그쵸.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선수들을 과연 겨울 이적 시장때 찾을지 우리가 1순위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의 루머를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 2순위는 이제 중앙 공격수입니다. 센터포워드. 네, 센터포워드의 경우는 충분히 훌륭한 가짜 9번 전술과 이를 운용하는 능력들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중원 스쿼드를 맨시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가짜 9번 전술로 그래도 올 시즌을 훌륭하게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훌륭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포워드는 2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여름 이적 시장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겨울 때는 마땅한 매물 찾기가 여름에 비해서 쉽진 않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 중앙 공격수 자리는 아마 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우리 여기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 자리가 1순위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그래서 다른 이 거니까. 부분은 좀 기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 겨울 이적 시장에 그리고 공격수 자리는 덕현형 말씀처럼 마땅한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좀 부족하죠. 네. 전문 공격수 자체가 좀 희소한데 여기에 누가 과연 겨울 이적 시장에 본인들의 만족스러운 공격수를 내어줄 것이냐. 그렇죠. 한창 시즌 중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센터포워드 자리에 영입 가능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2순위는 센터포워드, 중앙 공격수를 우리가 좀 삼아봤는데 과연 최근에 이 자리에 대한 이적 시장 관련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링크들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감독의 인터뷰와 지금 구단에 대해서 다루는 내부 기자들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맨시티는 1월 이적 시장에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편이고 이번에도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을 때 1월에 공격수 영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못을 박았고요. 자, 이어서 샘리, 물론 샘리가 최근에는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지만 공격력이 살짝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참고할 만한 기자이기 때문에 샘리에 따르면 펩 과르디올라도 공격수 영입을 원하고는 있대요. 그렇겠지. 본인도 영입을 하고 싶겠죠. 지금 가짜 9번 정말 잘 쓰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구단이나 아니면 스카우터가 공격수를 추천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감독이다. 아구에로를 또 기깔나게 펩이 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구에로 이탈한 자리가 사실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립죠. 네. 왜냐면 그 대체자를 못 찾았으니까. 맞아요. 해마다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좀 고민이지만 뛸 때는 공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은 굳이 안 해도 됐던 맨시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공격수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그리고 부재 그리고 그 어떤 그리움 이런 부분은 펩 과르디올라도 충분히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샘리는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펩 과르디올라는 1월에 영입은 없을 것 같다라고 공격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여지껏 이제 링크가 난 선수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르트에서 엘링 홀란드와 맨시티를 또 링크 지었어요. 홀란드는 이제 레알 링크도 있고 맨시티 링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구단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홀란드의 경우는 이 스포르트 쪽에서 링크가 난 기사를 했는데 근데 그 기사를 보면 겨울이 아닌 여름 이적 시장 때 그러니까 이번 이적 시장 말고 다음 네. 이적 시장에 이제 데려올 거다. 여름 때 얘기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아웃이 여름이 되면 이제 7,500만 유로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맨시티가 이 금액을 주고 홀란드를 노릴 수 있다라고 스포르트 발 정보로는 나왔었고 이 홀란드가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이기 때문에 당장 겨울은 아니죠. 그래서 겨울에 수혈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오바메양, 라카제트, 혹은 이 블라우비치는 사실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여요. 블라우비치는 일단 해외 기사 종합해봤을 때는 유벤투스를 선수 본인이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티 쪽 연관이 좀
덜하다라고 대부분의 기자들도 얘기하죠. 오히려 지금 토트넘 콘테 쪽이랑 더 진하게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오바메양, 라카제트, 블라우비치가 있지만 뭐 겨울에 영입이 만약에 된다 한들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나는 근데 라카제트 가면 존나 잘할 것 같긴 합니다. 라카제트는 펩 축구에 진짜 잘 맞을 거예요.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되게 좀 보고 싶은 그림인데 그만큼 아스날도 이 선수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이제 최우선 목표겠지만 맞아요. 지금 아르테타가 라카제트 잘 쓰는 것처럼 사실 이게 감독 커리어라든지 이런 경력으로 따졌을 때 펩은 아르테타의 정말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펩의 손에 들어간 라카제트는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하죠. 맞아요. 가봉맨은 좀 노코멘트를 해야 될지. 가봉맨은 모르겠네요. 이랬는데 만약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뉴캐슬 링크가 있으니까 뉴캐슬로 가는 게 요즘 보면 가봉맨이 아니고 거봉맨이죠. 거봉맨.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적 루머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센터백 라포르테 줄곧 지속해서 바르셀로나 링크가 좀 뜨고 있는데 이 BBC 가십을 통해서 팀토크에서 나왔던 정보를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더용을 주면 보낼 의향은 있다. 프랭키 더용을 받고 라포르테를 지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럼 이런 이거 누가 손해입니까? 바르셀로나? 난 모르겠어요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선수여서. 그렇죠. 근데 이게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프랭키 더용의 바르셀로나의 네. 프랭키 더용이 압도적이거든요. 이게 바르셀로나가 더용을 떠나보내면 이탈이 좀 클 것 같아서. 네, 그 자리를 막상 대체할 선수가 또 마땅치 않으니까. 뭐 이거는 근데 소스가 나온 쪽도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쪽이 아니고 그럼요. 이건 그냥 이거는 루머예요.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식까지 긁어 모은 이유는 그만큼 맨시티가 지금 겨울 이적 시장 관련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여름에 엄청나게 대대적인 보강을 하긴 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우리 뭐 영입할 거야 이런 행보를 보인 케이스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적 시장 동안 큰 움직임이 겨울에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후반기 때 칸셀로 로드리 지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로테이션을 좀 어떤 식으로 돌려줄 것인지. 베르나르도 실바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팀 전체적으로 이 세 선수가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못 나올 시에 경기력이 좀 부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요즘 맨시티가 보여줬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후반기 때는 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웬만해선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때 딱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후반기 때 매우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정산 받고 이적 시장 받고 이제 다음 팀은 어딜까요?